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달 10일 초등학교 교실에서 하늘양을 살해한 교사 명 씨가 범행 25일 만에 드디어 경찰의 대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태가 호전돼 조사를 받게 된 명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수사관들의 질문에 담담하게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신상 공개를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휠체어를 타고 조사실을 나갑니다. 하늘양을 살해한 교사 명 씨의 모습입니다. 경찰이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양을 살해한 교사 명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목 부위의 정맥이 절단돼 봉합수술을 받은 명 씨. 수술 이후 대면 조사를 하려 했지만 혈압 상승 등으로 추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명 씨의 상태가 호전됐다고 판단한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쯤 명 씨를 체포해 오후 5시까지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벌였습니다. 가해 교사 명 씨에 대한 대면 조사는 사건 발생 25일, 체포영장 발부 24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오전 경찰 조사에서 명 씨는 범행 사실을 다시 한번 시인했고 오후에는 범죄를 언제 계획했는지 여부와 흉기 구매 결심 시점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명 씨는 조사를 받기에 무리가 없는 몸 상태로 수사관들의 질문에 담담하게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대면 조사를 제외한 대부분 수사를 마무리해놓은 경찰은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완료한 뒤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명 씨의 신상 공개를 위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개최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하늘양 사건이 벌어진 초등학교가 일부 학생의 귀가 안전 책임을 학교에 묻지 않겠다는 학부모 동의서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가 보낸 가정통신문엔 방과 후 학교를 마친 학생이 귀가할 때 발생하는 신변 안전 등에 대해서 학교에 책임을 묻지 말라는 서약 동의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부적절한 내용이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청은 방과 후 학교 관련 학부모 동의서는 통상 보내는 것이라면서도 자세한 경위는 학교 측에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세종시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조금 혜택을 받을 차량을 자꾸 줄이다 보니 2년 전엔 800여 대였는데 올해는 160대로 확 줄어든 겁니다. 세종시는 예산이 없어서라고 변명을 하지만 인구 3만 명의 소도시보다 지원 차량이 더 적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로 들릴 뿐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전기차를 계약하고 출고를 기다리며 차량 용품까지 준비했던 이상일 씨. 70대에 불과한 올 상반기 세종시의 전기 승용차 보조금 신청이 5분 만에 마감되면서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지자체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국가 보조금도 신청할 수 없어 세종의 전기차 구매자들은 수백만 원의 보조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종은 그냥 보조금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요. 급하게 이제 출고하시는 분들은 보조금 없이 출고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세종시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규모는 2023년 840여 대에 비해서 2024년 269대, 2025년 160대로 급감했습니다. 시는 어려운 재정 상황을 이유로 들지만 인구가 비슷한 경기도 광주시는 1,200대를, 인구 3만 명 규모의 충북 보은군도 192대를 지원하고 있어 세종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지난해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세운 보조금 지원 계획과 비교해도 실제 지원 규모가 10분의 1에 불과하다 보니 돈보다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 재정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정책의 우선순위 판단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세종시는 추경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면서도 구체적 지원 규모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지자체 보조금 신청이 어려워 국가 보조금까지 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지자체 지원액은 줄이더라도 지원 대수를 늘려 타 시도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수많은 야구 팬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2025 KBO 시범 경기가 내일 막을 올립니다.
새 구장인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에서 7년 만에 가을 야구 진출을 노리는 하나이글스는 내일과 모레 오후 1시 청주에서 지난 시즌 4위팀 두산 베어즈와 시범 경기 개막 2연전을 치릅니다.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에서 펼쳐지는 시범 경기는 오는 17일 삼성 라이온즈와 2연전입니다. 18일까지 진행되는 시범 경기에선 하향된 ABS 존과 피치 클락 등 올해 정규 시즌부터 바뀐 새로운 규정들이 모두 적용됩니다. 2승 1패로 K리그 1 2위에 올라 시즌 초반 상승세를 타고 있는 대전 하나시티즌이 내일 2승 1무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대구FC와 원정 맞대결을 벌입니다. 대전은 대구와 맞붙은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로 절대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맞대결에서 리그 3골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국가대표 골잡이 주민규를 앞세워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TJB 단독 보도로 여직원 강제추행 논란이 불거진 송활석 대전시의원이 보도 이후 7개월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에 이어 검찰도 혐의를 인정한 건데 여전히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 의원과 또 그를 비유한 대전시의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TJB 단독 보도로 송활석 대전시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함께 일하던 여직원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처음 알려진 건 지난해 7월. 경찰 수사를 거쳐 지난해 9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지만 5개월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수사가 지지부지하던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이어졌고 검찰은 지난주 송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당직 무효형보다 30만 원 낮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으며 여전히 시의원으로 활동 중인 송 의원. 여성인권 신장을 위한 국제 여성의 날을 맞이해 열린 집회에서도 송 의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 나왔습니다. 송활석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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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이번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고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시킨 대전시 의회도 책임을 져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대전시 의회는 제명안 부결이라는 응답을 내놨습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를 외면한 결과이며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일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그간 엉덩이가 아니라 허리를 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혐의를 부인했던 송 의원의 태도가 바뀔지 주목됩니다. 아직 송 의원의 첫 재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송 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아산시는 계란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에 국내 최초로 계란 수출에 성공함에 따라 오늘 첫 물량 선적식을 개최했습니다. 수출되는 물량은 총 20톤으로 미국 동부 조지아주로 보내질 예정이며 이번에 미국 수출에 성공한 계림 농장은 지난 2023년 충남 최초로 홍콩에 계란 11톤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아산시는 미국 수출 성공으로 한국산 계란의 높은 품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지역 산란계 농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수출 시장 확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화학산업의 원재료를 처음으로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기존 방식보다 효율이 높아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불필요한 부산물도 줄어들어 지구온난화 영향도 크게 줄였습니다. 보도에 김성민 기자입니다. 반도체와 전자제품, 정밀 기계 등을 만드는 과정에는 열이 발생해 냉각제가 필요하고 세정제도 쓰입니다. 냉각제와 세정제는 주로 흐르는 성질을 가진 불 속의 유체를 사용하지만 전량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커 친환경 소재 개발도 필요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이상구 박사 연구팀이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의 원천 기술을 확보해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HFE라는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는 친환경 소재에 주목했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은 탄화수소 연료의 수소를 불소로 대체하는 불소화 반응을 통해 중간체라는 물질을 만든 뒤 추가적인 화학 반응을 거쳐 생산됩니다. 기존 기술은 원료가 중간체로 변하는 비율이 50에서 55% 수준이지만 새롭게 개발된 기술은 기존에 없던 첨가제를 추가해 기존 대비 20% 이상 향상됐습니다. 생산성이 크게 늘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부산물도 줄여
지구온난화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상된 전환율을 본 기술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는 부생성물을 줄여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술은 친환경 냉배 등을 제조하는 기업에 기술 이전됐으며 내년쯤 상용화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여러 다국적 기업의 높은 단가를 대체할 수 있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원료부터 생산까지 다 국산화를 시켜서 대체되고 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차이나 리스크, 중국을 탈피할 수 있는 관련 친환경 소재 해외 시장은 2022년 기준 약 3억 달러, 2028년에는 약 4억 달러로 예상되고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데이터 센터 냉각 시장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의 수출과 성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연구자와 수요기업, 공급기업이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상용화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화학소재부품 상생기술협력센터가 화학연구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국가소재부품 핵심기술 자립화를 목표로 건립된 이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400제곱미터 규모로 상생형 연구공간과 분리형 사무공간, 회의실과 편의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관에 앞서 이미 3개 컨소시엄 기업 입주가 확정됐습니다. 이외에도 센터에는 기업 홍보관과 교류 소통 공간이 마련돼 기업 간 협력과 기술 이전, 사업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백석대와 백석문화대는 오늘 인도네시아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현지 교육 컨설팅 회사인 리엔장 대표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백석대와 백석문화대는 리엔장을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어학연수 과정과 학부과정 유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요양보호사 분야 모집에 집중해 인도네시아 우수 인재들이 졸업 후 한국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계면활성제와 같은 살충제 첨가물 성분이 인체 독성을 키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 김민석 박사와 동아대 조한섭 교수 공동연구진은 살충제 유효 성분 분산을 위해 혼합된 계면활성제가 두꺼운 외피를 가진 곤충에게는 살충제 성분 전달을 떨어뜨리지만 오히려 인간과 동물에게는 살충제 성분 전달을 높여 독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연구진들은 유효 성분에 대한 단일 물질 독성 연구뿐만 아니라 혼합물에 대한 효능과 독성 기전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만 안전한 화학물질 사용 규제를 위한 근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령시가 친환경 녹축산물 생산을 위해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유용 미생물과 친환경 비료를 공급 지원합니다. 시는 사업비 3억 3천만 원을 투입해 EM 활성액 8톤 통과 아미노액비 5톤 등을 지원하며 공급 가격은 EM 활성액 20리터당 2,000원, 아미노액비 10리터당 2만 원 등으로 일부 비용이 보조 지원됩니다. 활성액과 아미노액비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EM 활성액은 택배 신청도 가능하고 친환경 비료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공급됩니다.